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라이빙 센터. 내 고향. 자, 오늘은 이제 i4를 타러 왔는데 사실 BMW에서는 BMW를 사면은 사실 i4보다는 기포 아니겠습니까? i4가 오늘 어떤지 한번 타보고 오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진짜 끝판왕입니다.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대안이 없다. 어떠세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자동차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때 항상 좀 순서가 있었죠. 디자인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해드리고 주행적인 부분을 설명해드리는데 오늘만큼은요, 디자인은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먼저 그냥 주행 리뷰서부터 할게요. 주행 리뷰. 자, 가봅시다. 아이고요, 요 소리. 정말 멋스러운 감성으로 표현한 이 일렉트릭 사운드. 이 BMW 아이코닉 사운드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막 소름이 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름이. 소리를 정말 미세하면서도 섬세하게 만들어 놨다. 그냥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자 보세요.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기 사운드에, 배기음에 그렇게 우리가 열광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정말 이 BMW 아이코닉 사운드가 이런 전기차 일렉트릭 사운드를 선도할 것 같아요. 정말 그 정도로 만족감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차이는 있어요. 이게 iX 같은 경우는 스피커 옵션이 들어가죠. iX 같은 경우는 아워 월킨스라는 아주 최고급형의 스피커가 적용이 되는데, 그 고급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이 아이코닉 사운드는 온몸의 전율을 느끼게 해줬는데, 이번 i4 같은 경우 특히 40 모델은 BMW 일반 하이파이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iS를 아직 안 타보신 분들 이것만 딱 들어오는 순간 다른 전기차들이 생각이 안 나요. 요 사운드. 자, 이 사운드는 진짜 예술입니다. 예술. 그러니까 많은 브랜드들이 정말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각 브랜드마다 내연기관의 그런 특성들, 감성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다들 전기차로 오면서 굉장히 밋밋해지고 오히려 자신들만의 그런 아이덴티티와 DNA를 잃어버리거나 다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BMW는요, 전기차라 할지라도 스포츠성이 너무 넘쳐납니다.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모터 출력 때문에 스포츠성이 너무 넘쳐나요, 전보다도.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들한테 새로운 드라이빙 감성을 바로 심어줬습니다. 그게 바로 전기차 스포츠 드라이빙 감성을 이 BMW i4에서는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i4의 가장 큰 무기예요. 4 시리즈가 맨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 그 말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버행이 굉장히 짧아지다 보니까 가뜩이나 더 날렵한 코너링이 4 시리즈에 와서 더욱더 날렵해지고 이 스티어링 휠의 반응조차도 너무 민첩해서 너무 재밌다, 이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 전기차에 와서 당연히 4 시리즈 바디 똑같습니다. 하지만 강성이 더해지고 무게중심이 일반 기존 4 시리즈 내연기관보다도 낮다 보니까 이 차량의 움직임은요, 이렇게 좀 빠르게 코너링을 돌면 보통 원래 그 휠슬립이 좀 나거든요. 살짝 휠슬립이 나는데 이 녀석은 휠슬립이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타이어의 접지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뜻이고 차량의 밸런스조차 너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너링을 돌 때마다 진짜 이런 살짝의 와인딩 코스만 만나도요, 미치겠어요. 코너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보통 브레이크를 먼저 찾게 되는데 이 i4 같은 경우는요, 코너링을 만날 때마다 악셀레이터를 먼저 찾게 됩니다. 나 전기차를 타자마자, 사실 스포츠 모드가 없는 전기차도 상당히 많고 스포츠 모드가 있어도 그 스포츠 모드를 잘 찾지 않게 돼요, 전기차는. 이상하게. 왜냐? 배터리 효율성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차량의 재미가 별로 없으니까 굳이 스포츠 모드를 안 찾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 봐라 이거. 근데
아이폰 타는 순간요, 이 아이코닉 사운드가 들려주는 드라이빙적인 감성, 퍼포먼스에 대한 감성 부분과 BMW가 지향하는 이 드라이빙 감성의 스포츠성과 이 코너링의 재미, 이것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만 주행을 하고 싶은 그런 전기차입니다. 이것이 바로 BMW가 다른 브랜드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기차를 만들면. 이 녀석은 지금 후륜 쪽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자, 기존의 BMW 하면은 3시리즈, 4시리즈 D세그먼트의 최강자입니다. 최강자. 이 D세그먼트를 가장 잘 만들고 가장 재밌게 표현하는 브랜드가 바로 BMW인데, 우리가 그동안 왜 3시리즈, 4시리즈 왜 열광했겠습니까? 이 준준형 세그먼트에서 다른 브랜드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운전의 재미, 이 스포츠 드라이빙, 스포티한 주행 감각, 이런 부분들이 다른 브랜드에서는 절대 모방하거나 따라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BMW 하면은 D세그먼트가 가장 떠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M 퍼포먼스 차량이라든지 일반적인 3, 4 시리즈를 탔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게 뭐예요? 아, 승차감 너무 하드하다. 딱딱함이 운전자에게 바로바로 전달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이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요, 앞쪽 전륜 서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알던 그 BMW만의 하드함이 조금 남아있는데, 뒤쪽에는 바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앞쪽에 그 살짝 그 하드함, 그 BMW만 특유의 그 하드함을 느끼는간 동시에 가속 방지턱이나 안 좋은 노면을 뒷바퀴에서 딱 떨어졌을 때 그 느낌이 에어 서스펜션 때문에 굉장히 고급지고 충격 흡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기존의 그런 호불호도 없애주는 승차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물론 이 녀석은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소음 차단이 엄청 훌륭한 수준은 아닙니다. 타 시리즈들이 원래 그 옆라인이 굉장히 날렵하고 굉장히 좀 부드러운 엣지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에어로다이나믹의 가장 아주 큰 무기인데, 공기저항계수도 적다 보니까 풍절음은 거의 안 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면에서의 타이어 소음도 아주 잘 거슬러 주다 보니 전기차가 가져야 할 그런 장점들을 다 가졌는데, 이 녀석은 i4RG에서 4시리즈 그리고 스포츠성을 지향하는 세그먼트에서의 전기차가 극강의 스포츠 드라이빙이 가능해지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해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으로도 리어 휠 하우스 같은 경우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차량들은 철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뒤쪽에 떨어진 느낌이 더 굉장히 쿵쿵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녀석은 에어 서스펜션에 알루미늄으로 휠 하우스를 마감하다 보니까 차량의 강성, 승차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 방에 찾게 된 겁니다. 한 방에. 그게 바로 이 i4에서 운전자에게 느끼게 해주는 그 승차감의 퀄리티가 굉장히 훌륭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지턱 악셀, 요 느낌. 자, 또 있어요. 악셀 밟습니다. 방지턱.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3시리즈를 탔을 때는 이렇게 넘잖아요, 가속 방지턱을. 이래요, 진짜. 근데 자, i4 편안하죠. 진짜로. 이 정도면은 거의 진짜 5시리즈보다도 고급스러운 승차감이에요. 5시리즈보다도. 그러니까 거의, 물론 플래그십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정말 6GT 이상의 가까운 승차감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노면이 좋지 않은 이런 국도에서도 정말 편안한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스포츠 세단에서의 극강의 승차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편안해요. 진짜 너무 편안합니다. 물론 시트 포지션 자체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에요. 뭐 M4처럼 이 녀석이 버킷 시트가 아니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BMW 치고는 약간 좀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다라는 게 단번 느껴집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40 모델 같은 경우는 제로백이 5.9초거든요 이 5.9초인데 정말 이 가속 느낌과 이 스포츠성만큼은 M440i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녀석이 40과 50이 나오는데,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이 드라이브 40 모델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의 M440i와 정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운동 성능을 보여주고요, i4 M50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M4와 맞먹는 수준의 운동 성능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제가 이제 IX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지능형 회생제동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국내 브랜드도 있죠. 국내 브랜드의 그 회생제동을 오토 단계로 해놓는 거랑 좀 동일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녀석 인공지능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악셀레이터를 강하게 가져가다가요, 브레이크를 안 밟았어요. 안 밟았는데 앞에 차가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회생제동을 강하게 하면서 브레이킹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 회생제동 시스템이 오토 모드가 되게 되면 좀 이질감이 많이 있고, 그래도 내가 좀 브레이크를 빨리 좀 밟아야 되겠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안하거나 안정감을 많이 이렇게 선사해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BMW의 지능형 회생제동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반자율주행을 했을 때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로 인해서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 느낌, 차가 알아서 회생제동의 단계를 높고 낮게 세팅을 해주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차가 정차할 때는 브레이크를 써야 되겠지만, 지금 좀 보세요. 제가 악셀레이터를 쭉 했다가 떼게 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 안 밟았어요. 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i4를 가지고 상대방 차 똥집을 주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 똥집을 줄라 하면 알아서 회생제동이 걸리니까. 근데 이 느낌이, 이 회생제동이 안 걸렸다가 걸리는 그 느낌들이 이질감이 정말 없이 너무 고급져요. 이게 정말 BMW 같은 경우는 노즈 다이브가 최소화된 브랜드지 않습니까? 그만큼 앞뒤 무게에 대한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브랜드인데, 특히 BMW D세그먼트를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디오 무게 배분. 정말 이상적인 자동차의 앞뒤 무게 배분을 보여주는 게 바로 BMW D세그먼트 차량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회생제동이 걸려도 이질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회생제동이 정말 부드럽다 보니까 워낙 이 잘 듣는 브레이크 자체 플러스 회생제동이 됐을 때, 그래서 내 차가 앞차와 점점 가까워질수록 불안함보다는 오히려 편안한 감을 운전자에게 선사해 줍니다. 그게 바로 BMW 지능형 회생제동의 가장 큰 무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피곤하게 나 지금 회생제동 많이 쓸 거야, 나 별로 안 쓸 거야, 이 단계를 조절한 것보다 이 지능형 자체가 워낙 정확하고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진짜 이건 물건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상황 속에서 지능형은 아니에요. 내가 만약 지능형을 좀 끄고 나는 좀 회생제동을 좀 적극적으로 쓰고 싶다 하면은 기어 노브를 딱, 우리 그 일반 내연기관은 기어 노브를 왼쪽으로 탁 치게 되면은 이제 매뉴얼 모드로 이제 주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B 모드를 하는 순간 지금 보세요, 거의 차가 서요. 다시 악셀을 쳤다가 회생제동 진짜 세게 들어갑니다. 회생제동을 0부터 뭐 많은 단계로 나누는 것보다, 차량의 회생제동 시스템에 따라서 운전자가 집중을 하는 것보다 차량 자체가 운전자 스타일에 좀 맞춰진 그런 회생제동,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그래 나만 믿고 회생제동 따라와, 그거 하나랑 너가 지금 회생제동 많이 쓰고 싶어? 그러면은 야 어디 한번 많이 써봐. 극단적인 이 두 모드 자체가 운전자한테는 너무 간결하면서도 편리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사3리즈에 대한 디자인이 호불호가 있다는 건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사3리즈를 봐왔고, 그 다음에 이제 M4 차량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i4 차량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3리즈는 무조건 M 스포츠 패키지, 그게 무조건 답이긴 해요. 답인데, 자, 이게 요번 전기차에 와서는 좀 내연기관과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릴 자체도 꽉 막혀 있죠. 전기차들의 그릴이 이게 좀 표면으로 쫙게 있는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매칭이 좀 잘 되는 느낌?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뭐 날렵한 눈매 자체는 4시리즈가 3시리즈와는 다른 스포티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단번에 느낄 수가 있는 부분들이었고, 사실 뭐 옆모습 정말 날렵하고, 특히 이 C필러 이 날렵한 5도어 세단에서만큼은 이 4시리즈가 보여주는 라인이 정말 섹시하거든요. C필러 라인을 쭉 따라오다가 이 리어 디자인을 보게 되면 뭐 420i의 M 스포츠 패키지 차량들보다도 리어가 더욱더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한마디 이 디퓨즈의 포인트가 상당하다 보니까 전기차인데, 분명 전기차인데 옆모습을 봐도, 옆모습 휠을 봐도 날렵한 L자형 테일램프와 이 디퓨즈를 딱 봤을 때 정말 이 녀석이 파란색 번호판이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누가 보면은
더 고성능 차 같다니까요. 전초능인 것 같아요. 고성능 M에도 어울리고 전기차도 어울리고 일반 내연기관도 잘 어울리고. 전기차를 할지라도 일반 내연기관 베이스 모델들보다도 약간의 M 퍼포먼스나 M4에 가까운 정도의 그런 포스를 느끼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실내 어떠십니까? 일반 4시리즈 레이아웃을 그대로 지니고 있지만 i4만의 디자인적 요소들이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BMW 전기차의 마스코트인 블루 악센트가 스티어링 휠, 엠블럼과 기어 노브, 엔진 스타트 버튼까지 이렇게 포인트 준 것도 상당히 좋은데, BMW iX에서 제가 정말 극찬을 했었던 이 BMW만의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 그래픽과 이 14.9인치의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의 이 퀄리티는요, 끝장판입니다. 끝장판. 물론 iX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더 뒤에 기둥까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와, 무슨 내가 지금 정말 멋진 예술품을 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단번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좀 아니지만, 기존의 BMW 레이아웃 바탕으로 이 커브 디스플레이 하나만 딱 박아놓으니까 완전히 다른 느낌. 전기차들 특징들이 뭔가 좀 디자인적인 레이아웃을 굉장히 심플하고 간결하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G바디 4시리즈의 디자인 레이아웃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i4만의 그런 인테리어를 구상해냈다. 이 부분만으로도 너무 만족감이 드는 거예요. BMW 7 시리즈나 X7을 타시게 되면 헤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큽니다. 낮은 세그먼트를 타다가 높은 세그먼트를 타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바로 헤드 디스플레이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7 시리즈에 들어가는 HUD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감각과 드라이빙의 감성적인 부분들이 완벽한 수준으로 조화를 만들어냈다는 게 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BMW i4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i4 중에서도 40 같은 경우가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됐을 때 6천 후반대의 가격을 보여주는데, 자, 지자체 보조금, 국고 보조금 다 합쳐서 약 500만원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6천 초중반대로 이 녀석을 구입할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BMW 오너인데 i4를 사고 싶다, 재구매 할인과 트레이드인을 받아서 3% 추가, 자, 그렇게 되면 정말 6천 초반 N 스포츠 패키지가 아니면 5천 후반, 5천대로 만나볼 수 있는 이 전기차예요. 어느 브랜드가 이 가격대에 리어 쪽에 에어서스 넣어주고 이 정도의 퍼포먼스 보여주나요? 없어요. 독보적이에요. 독보적. 왜냐? 5천만원대 6천만원대 국산차 전기차 풀옵션을도 그 정도 가격인데, 동시에 똑같은 돈을 주고 그냥 탔을 때 브랜드 네이밍, 브랜드 다 빼고, 브랜드 딱지 다 떼고 이 금액대의 전기차 타보세요. 끝판왕입니다.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i4는 BMW가 그동안에, 이 녀석들은 그동안에 그 전기차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와 기술력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왔어요. 4시리즈 그냥 사라 이거. 대안이 없다니까. 아니, 어떤 차가, 어떤 전기차가 이 가격대에 에어서스 넣어주고 운전 재밌고 승차감 편하고 어딨어? 내가 지금 BMW 내연기관 탄다, 첫 번째, 두 번째, 나 전기차 살 거다, 이 두 사람들, 야, 이거 사자. 이거 대안이 없다. 다른 브랜드 전기차를 타야 된다, 그러신 분들은 i4 타보지 마세요. 배 아픕니다. 어떠세요? 내가 아까 영상 초반에 BMW 사면은 지퍼라 했는데, 얘 사자. 얘